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20대에서 30대 정도를 뭐 자산을 축적하지 않고 뭐 일명 욜로라고 하죠. 이제 욜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40대가 되고 나서 좀 후회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 30대를 욜로로 보낸 40대 여성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이런 케이스가 뭐 많다고는 할 수 없어도 그래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과거에 제가 50대 때 실직을 했을 때 상황을 전제로 해서 남성분의 이야기를 각색해서 해드린 적이 있었고, 그때는 대기업에 이제 열심히 재직을 하신 이후에 실직을 하신 거고, 전업주부인 아내와 이제 두 자녀가 있는 케이스를 다룬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결혼을 하지는 않은 비혼 케이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직 후에 이제 자신을 부양할 사람은 없는 겁니다. 네,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이제 형제들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부모님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연로하신 경우가 많고 자신의 자산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향후에 반응이 괜찮으면 30대를 욜로로 보낸 4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남성이나 여성분들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컨텐츠를 찍는 이유가 있는데, 40대에 겪는 상황과 향후 대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가 주변에서 접하는 40대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A씨는 중소기업에서 10년 정도 재직을 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20대 때도 직장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이직을 좀 하다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10년 정도 재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이제 흉흉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어렵고 뭐 곧 망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고, 사실 직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제 설마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회사가 회생 절차에 돌입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직원들에 대해서 뭐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나 이제 회생 절차에서 이제 또 인력 감축 이런 절차 등을 거치게 되거든요. A씨는 그 대상자가 되고요. 다행히 밀린 월급은 없었고 이제 퇴직연금은 납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생계가 막막한 것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에서 30대 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걸 다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축은 거의 안 한 상황이었고, 그나마 퇴직연금이 나와 있는 상황, 그리고 당장은 실업급여가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는 실업급여가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전세고 자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본금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통해서 집에서 살고 있었고, 통장에는 돈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에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10달치 월급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그 정도 금액과 실업급여로 월 18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당분간은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었지만, 이제 대충 계산을 해보니 퇴직 후에 1년 정도 지나면 지금 돈을 다 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른 회사들에 그래서 이력서도 내보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좀 괜찮은 월급을 주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장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은 다 거절을 당합니다. 나이 때문인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대부분 거절을 당하고, 특별한 전문성이나 전문 지식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거절을 당한 거죠. 어떤 거를 해봐야 되나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뭐 식당이라던가 요양보호사라던가 뭐 장례도우미, 뭐 주유소 뭐 등등등 최저시급을 지급하는 정도의 직종은 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키지가 않는 거죠. 아직 젊은데 식당 아줌마가 되는 기분도 싫었고, 장례도우미나 이런 것도 좀 뭔가 창피하고 하찮은 직업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몸을 쓰는 직업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상황인 거죠. 전세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계속 전세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자 및 뭐 각종 생활비 같은 거를 쓰고 나면 좀 적자인 상황이 많았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는 뭐 유튜브나 다른 데서도 그냥 전에는 들었었지만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A씨는 이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사례로 각색한 게 이 정도 사건이에요. 제가 회생 파산 사건을 하거나 주변 모임에서 욜로로 좀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의 인생이나 삶 굉장히 존중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40대 때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좀 지금 최근에 많이 경제도 어렵잖아요. 폐업을 하거나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케이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어떤 부양을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대, 30대 때 욜로로 보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커리어나 전문 기술이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20대 때 일을 시작하긴 했지만 전문성은 특별하게 없고, 제가 오늘 다룬 케이스처럼 중소기업을 다니는 케이스가 많아요.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이제 기술직이나 이런 것처럼 뭐 경력이 쌓이면서 굉장히 월급이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도 높은 수준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그 보통 이제 욜로로 보냈다는 거는 자산 등이 축적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여행도 다니고 싶었고 이제 좋은 먹거리도 먹고 싶었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쓸 것이 많았고 특히 취미 생활이나 이런 데 많은 돈을 썼습니다. 뭐 골프도 치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리고 거주 형태도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다수가 전세나 월세예요. 이제 전세도 대출이 많은 상황이고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에다가 월세로 매달 이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있고 여기에 공과금, 여러 가지 생활비, 식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때 이제 여유 자금을 마련해 놓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매우 좀 현실이 참담해집니다. 40대라서 당연히 이직도 쉽지가 않죠. 20대, 30대 때 인생 기초를 쌓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직 등이나 이런 미래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무원 등의 이런 직종, 공기업 같은 직종을 제외하면 고용 안정성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직업은 뭐 몇 가지 빼고는 거의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40대가 됐는데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에 닥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20대, 30대 때 제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커리어나 경력 그리고 업무 능력 같은 거를 쌓아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가 욜로라는 게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여가 쪽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만 저는 인간이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취미생활 쪽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반대급부로 내가 일이나 업무 경력이나 커리어적으로 쏟을 수 있는 에너지는 반대로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어떤 걸 선택하든 개인의 자유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선택이지만 20대, 30대 때 여가나 놀러 다니는 거나 이런 쪽에 사실 집중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거는 반대로는 일이나 업무 그리고 자산 축적 등에는 에너지를 많이 안 쏟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잘하시는 뭐 여가도 잘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투자도 잘하시는 그런 일부 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일부의 분들을 제외하면 여가나 이런 쪽에 에너지를 쏟으면 반대로 이제 일을 하는 쪽에는 에너지를 쏟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40대 여성분들을 얘기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40대 여성분들과 40대 남성분들이 이 상황에 닥쳤을 때 이제 겪는 현실이 조금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남성분들은 몸을 쓰는 일이나 기술직 같은 거를 배워서 이제 다른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여성분들보다는 높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닥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분들이 그 욜로를 20대, 30대 때 추구를 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보통은 이게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학습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우리가 SNS 같은 걸 보게 되면 보통 인플루언서나 유명인들의 삶의 방식을 보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시는 여성분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는 당연히 돈도 많이 벌 거고 사업을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고 뭐 전문직인 여성분들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커리어가 있고 또 자산도 있고 이런 골드미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골드미스인 분들의 어떤 삶을 따라가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전략상으로 타당하지 않은 전략을 택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의 삶이나 소비 수준, 그러니까 뭐 SNS에서 뭐 이런 거 나오죠. 뭐 호텔에 가서 와인을 한잔하고 골프를 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그냥 따라하는 거는 그분들은 그 정도 소득이 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일반적인 직장인이 그 생활을 따라한다는 거는 완전히 이제 틀린 전략이죠. 그 전략을 택했다가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전략이고 그리고 어떤 커리어를 추구하는 전략이거나 여러 가지 일을 추구하는 전략도 40대 때 돼서는 느껴지겠지만 모두가 그런 커리어나 모두가 성공을 하는 그런 상황들은 사실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 선택 전략이나 이런 걸 그대로 택하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거를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 분들의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나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돈도 없는 데다가 자신의 삶의 페이스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가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면 당연히 이제 40대 때 뭐 인생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황에서 인생이 그 소위 말하는 골로 가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대, 30대 때 어느 정도는 자산을 축적을 해놓고 자기가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이제 취하는 거지 그냥 20대, 30대 때 욜로를 택하면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퇴사 후에 이제 일반 사무직으로 이직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보는 눈높이를 낮춰서 이제 직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으로서는 심리적인 장벽이 너무 높다는 거죠.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있는 반면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몸이나 이런 그 몸쓰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적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